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박중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잡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또 오늘의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부인 소식에 2차 전지주들 대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세로 기울지 아니면 또 중국 부양 기대감 속에 증시가 올라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테슬라 시간 외 하락에도 우리 증시에는 미미한 영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또 영업이익은 또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선물지수 아침에 한 0.6%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개파락 출발했는데 좀 지금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이게 좀 저는 좀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아침부터 계속 매도세로 대응을 해줬는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 결국에는 또 아침에 좀 빠졌었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TSMC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또 반도체 업종도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개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좀 잘 버텨주는 시장, 오히려 며칠 조정을 좀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는 오늘이 조금 더 그 비율이 좀 좁혀졌거든요. 에코프로만 이제 잘 갔었던 시장에 비해서는 오늘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더 나은 시장 같은 느낌인데, 일단 다음 주 됐었을 때 한번 증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트 P보다는 코스트 닥 시장이 훨씬 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지수 오늘 양봉이에요. 일단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올라와주는 모습, 계속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분봉상 보시더라도 개파락으로 빠진 이후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지금 고점은 아직은 뚫어주는 모습, 이런 고점을 좀 연결해 봤었을 때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내일 잡아야 알겠죠. 오늘 미국 증시에서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는지,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었죠. 한 12%까지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까 했는데 그렇게 아직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좀 보시면 오늘도 0.6% 가까운 상승이에요. 아침 이제 개파락이 나왔었고 한 1%대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니까 위아래 진폭으로만 따졌을 때는 1.5%의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93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좀 드렸었죠. 어제도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장 950포인트까지는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950포인트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 예상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 950포인트를 올라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오버슈팅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올라왔었을 때
좀 지지부진하면서 올라왔으면은 요 950포인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슷한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은 좀 빠르게 950포인트 자리를 올라와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제 다른 업종들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에코프로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고 거기에 따른 상승이 좀 반영이 된 건데 이때는 이제 대부분 업종들, 특히 이제 못 올랐었던 제약바이오 쪽도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지수 1000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뭐 다음 주 돼봐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대응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슈팅이 나올지 조정을 받을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이제 어디서 조정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더 올라갈지 그걸 미리 판단하시고 종목 교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잘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상승분이 조금씩 나눠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일단은 TSMC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흐름들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내일인 만큼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들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아침부터 좀 강했었던 테마는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일단 어제 세비캠이 좀 가장 흐름이 좀 좋았었고, 오늘도 상승이 좀 좋았었는데, 뭐, 오늘만 좀 상승으로 봤었을 때는 MPC 역시도 폐배터리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계속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코발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소재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은 뭐 지금 폐배터리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폐배터리에서도 재활용,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소재를 추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순기능이죠. 뭐 자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금강을 또 다시 채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뭐 폐배터리 쪽에서도 제가 이제 아침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브리핑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관련주로 이제 몇 종목을 좀 찝어드리긴 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그래서 뭐 매매 관점으로는 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좀 시세가 좀 생각보다 좀 강했고 왜 제가 좀 폐배터리 쪽은 그렇게 강한 시세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했냐면은 이 진입장벽 자체가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폐배터리 관련 쪽이.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만 가지고 있다.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LFP 배터리라든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술이 정말 좋다라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폐배터리 쪽에는 그렇게 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분해해서 거기 있는 소재만 빼내면 되니까 그냥 웬만한 장비 업종 이쪽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던 뭐 MPC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충분히 뛰어들 수 있다. 뭐 2차전지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사업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이게 뭐 매출이 엄청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하면서 2차전지 쪽을 하면서 폐배터리 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좀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좀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뭐 예상과 좀 다르게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근데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앞전에 매물대까지는 소화를 했어요. 여기 있는 앞전의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오늘 좀 갭상승으로 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폐배터리 쪽은 뭐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도 뭐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길게 보시기에는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기에는 뭐 2차 전지 이런 다른 소재 쪽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련주 쪽은 제가 또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기 때문에 경쟁이 과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차트적으로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같이 한번 나와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승 시그널도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대본을 드리기 전에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대부분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데, 일단 디지털 트윈 관련주 쪽이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웨이버스. 웨이버스가 오늘 좀, 최근에 흐름이 좀 계속 좋았는데, 이 종목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긴 해요. 일단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우크라이나 일단 재건 쪽으로 좀 새롭게 좀 엮이는 종목인데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디지털화 복원으로 인해서 관련 수혜를 받고 일단 정부에서도 디지털 트윈에 이제 자본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겠다. 뭐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던데요. 한 200억, 250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가상으로 이제 건물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그에 따른 이제 뭐 자연 재해라든지 뭐 어느 정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이 건물에 대한 뭐 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앞으로는 아무래도 관심을 좀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와요.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이게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눌림을 좀 주고 다시 또 빠르게 반등. 그러니까 매수하기도 따라잡기도 어렵지 않은데 이미 따라잡은 상태에서는 고점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보시면 이거 올라갔을 때는 이미 여기서 잡으면 큰 수익이겠지만 이런 눌림목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거 올라가나 보다 하고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물리고 이것도 물려서 손절했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이것도 올라가는가 보다 해서 따라갔더니 또 물리고 이런 내동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좀 테마 쪽은 쉬운 매매가 아니고 캔들상으로 봤었을 때 윗골이 이렇게 많이 나는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뭐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 쪽으로 하나 더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쪽으로 좀 엮이긴 하는데 일단 뭐 대장주인 웨이버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좀 21선 자리 정도 한번 눌렸을 때 그런 자리는 한번 눌림목 자리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재료적인 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엮였기 때문에 뭐 전쟁이 좀 끝나는 시점, 그리고 뭐 휴전이 되는 시점에서는 공략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질 그런 업종과 테마는 아니니까 일단은 뭐 저는 관심 외로 좀 두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이 종목을 좀 공략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1선 정도 좀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 한번 좀 보시되 그렇게 좀 많은 비중을 하시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디지털 트윈도 우크라이나 재건 또 문화재 복원 쪽으로 엮일 수가 있지만은 이 단기적인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역시나 좀 전일장에서도 좀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 이제 테슬라 칩 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원래 TSMC랑 뭐 손을 잡을 것 같았던 테슬라가 갑자기 선회를 해서 삼성과 손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죠. 어제도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어제 HBM 관련주 쪽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일단 다른 종목들도 다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다시 재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어제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봅니다. 일단 대장주로서는 가온칩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도 어제 가온칩스에 대해서 좀 공략주를 좀 드릴까 고민하다가 어제 아침 시간에 또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와서 일단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캔들 자체 움직임 자체는 좀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오늘 좀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제 말씀 좀 드릴 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 자체가 내려오면은 조심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 음봉을 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신호로 좀 보고 있는데 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저도 종목을 좀 공략주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빨리 바뀌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응적인 면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에코프로 관련주 쪽이 좀 크게 급등하게 되면은 다른 업종들은 또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데 크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온칩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음봉의 긴 윗꼬리를 다는 모습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정도에서도 이 저점 자리를 깼었을 때 뭐 흐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전일 그런 자리에서도 갭상승으로 떠서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된다는 점. 그래서 좀 보면서도 일단 차트적으로는 되게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나마 좀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전일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 내고 낀 음봉으로 좀 마감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전일 하락을 덮는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정고점 뚫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시세로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대장주가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가온칩스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역시나 좀 21선과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접근하시기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까지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뭐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영역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정고점 자리를 못 넘고 다시 한번 오늘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좀 물량을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공략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이런 뭐 캔들 패턴이라든지 차트의 이런 기술적 분석들이 잘 안 맞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저도 보면서 평소에 좀 봤었던 그런 뭐 기술적 분석들의 패턴들이 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수급이 좀 굉장히 꼬여 있는 경우도 많아서 좀 어려운데 최대한 제가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은 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또 같이 와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온칩스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은 반도체 칩 관련주로 대장주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칩으로도 엮이면서 함께 또 AD 테크놀로지까지 대세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슈들 장 전에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7월 7일에 공략했던 TCC 스틸인데요. 전고점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는데 신고가까지 이어왔고요. 오늘도 3%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 수익권 들어와 있고요. 7월 13일 공략했던 코인테크입니다. 일주일 전 공략주인데 주요 고객사의 공장이 증설하고 있다는 이슈가 오늘 장중에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급등 중입니다. 7, 8%가량의 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했던 종목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숨고르기를 가져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같은 날 종목이었던 코스모 화학까지 4가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대부분 다 아직은 계속 신고가 자리라든지 보통 이런 박스권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죠. 예, 가더라도 조정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이 고점 뚫어주는 장대 양봉 이런 흐름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5일선이라든지 21선 자리 계속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테슬라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이버트럭 출시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도 이제 코인테크도 또 이런 눌림목 자리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제 좀 많이 밀려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21선 자리 깨지면은 좀 위험하다. 이럴 때는 깨져서 내려가면은 전략대로 손절했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리는 다행히 오지 않아서 오늘 수익권까지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수익 내셔서 또 감사하다고 좀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정고점 자리까지 노려볼 예정입니다. 정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 예정이고 HPSP도 역시나 신고가 자리 계속 돌파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이지 못해요. 역시나 내일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시세가 더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이런 좀 상승한 이후에 제가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 추천드리는데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고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도 엮여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물론 대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박스권 자리 돌파 나왔을 때 정고점을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게 돌파가 안착이 안 됐어요. 돌파가 65,000원 정도까지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좀 그래도 완전히 뚫어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슈비츠는 어제 드렸어요. 어제 드린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안과 가시면은 안과에 이제 기계들 장비들 보시면 슈비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안과 관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에 지금 진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 그런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돼서 이렇게 좀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려왔겠죠. 근데 잘 버텨주고 있고 제가 공략적으로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었거든요. 예전에 방송에서 슈비치를 여기서 한번 좀 드렸었는데 그때도 한번 좀 수익을 잘 챙겨 드렸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략주까지 한번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요거는 일단은 오늘 아니더라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21선 다리를 안착을 하면은 이제 공략할 종목이었는데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를 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일 때 좀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타점에서 눌림목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드리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렇게 지지선 자리에서 알려드린 이유가 일단 내일 정도라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종가까지는 좀 볼 예정인데 다음 주에 네옴시티 전시회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 쪽에서는 그나마 좀 어떤 기술력 이런 걸 좀 보여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이제 이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개념은 아니고 로봇 개념이거든요. 사람을 수직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진 회사가 현대무벡스인데 이게 네이버 본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자 분들이 항상 네이버 본사에 가는 이유가 이런
기술들을 좀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무벡스 한번 요런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가 한번 있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는데 아직 그 물량들이 여기 남아 있어요. 뭐 이렇게 추세가 크게 꺾이면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슈가 있어서 충분히 한번 뭐 정고점 자리는 아니더라도 5,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또 확인하러 가는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략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공략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 오시면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상향 속에서 이 커지는 흐름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현대무벡스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고 내일 장 흐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저희가 추후에 같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TSMC 실적 발표부터 내일의 이 옵션 만기일까지 이런 시장 흐름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중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NPC입니다. 자,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체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를 만드는 특허를 출원을 했었고, 그 이후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중에서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18%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살짝 밀리면서 좀 높은 상승세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을 환경부가 의무화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PC를 비롯해서 MPC도 18%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12, 13%고, 세비캠도 있고, 또 성일하이텍도 있고,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MPC가 좀 더 독보적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드려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데 그 배터리를 사용한 이후에 그걸 다 폐기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소모품이고 그 소모품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또 다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차 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이 있은 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계속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다. 그 가운데 MPC가 이제 연초에 상승한 이후에 또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한번 또 거래량이 좀 상당히 이제 11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3월 2일에 나왔었던 것보다 지금 버금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봐야겠죠. 종가상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흐름만 크게 유지가 된다면 거래량은 3월 2일 이전에 나왔었던 것보다도 더 같거나 많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종가를 봐야겠죠. 윗골이 달린 봉이라도 상관없고요. 윗골이 안 달린 양봉이어도 상관없겠고 문제는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새롭게 신규 접근하신 분도 있겠고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종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지금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왔거든요. 남은 시간 3월 2일에 900만 주보다 지금 같거나 더 많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오늘 갭상승 띄웠던 부분, 그러니까 전일 종가 이 하단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뭔가 좀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계속 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 흐름을 볼 때는 이 주봉상의 주황색 선을 제가 활용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올라올 때도 이 주황색 선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위로 안착하면서 이제 큰 시세를 뿜어댔죠. 자, 그리고 올해 초에도 주황색 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금 그래도 약 6,000원 위에서 6,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다시금 턴하려고 지금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스윙 중장기적으로도 MPC의 종목은 어찌 보면 주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MPC의 앞으로의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폐배터리의 흐름들 짚어봤고요.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죠. 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소식이 요즘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에서는 1.3%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20%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또 그 이후에 18%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또 어제 오늘 다시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2년 넘게 좀 횡보를 해왔었거든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정말 상승을 본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차트로 확인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왕 회장님, 우리 회장님, 서정주 회장님이 이제 경영에 복귀하시고 또 물론 중간에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합병에 대한 어떤 큰 이슈이자 뭐 재료죠. 노출이 되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고 또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갈듯갈듯 하면서 그렇게 강한 모습과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일부 종목은 또 가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바이오에서 파생되는 오히려 의료기기, AI 이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나 어떤 우리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이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우리 바이오 제약은 상당히 지금 뭐 주가가 곤욕스러운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의 그룹은 뭐 기술력이나 실적이나 또 거기에 합병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뭐 가볼 수 있다라는 건데 얼마나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이제 궁금증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지금 에코프로 또 오늘은 에코프로에서 손발 닫은 공매도 세력이 며칠 전부터 LNF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분풀이를 LNF로 했었고요. 그래도 지금 LNF가 오늘 또 어제 오늘 올라오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예전에 10년 전에 셀트리온에 총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뭐 에코프로나 2차전지 쪽으로 합니다만 오히려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죠.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이제 시대는 뭐 같다. 다만 셀트리온 그룹이나 바이오 의약품이 영원한 섹터긴 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영원 불멸한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공매도에 발목 잡히고 또 주가도 뭐 물론 바이오가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정말 무섭게 또 치고 갑니다. 투자 심리가 그 어떤 섹터보다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 때 말 때 하더라도 한번 분위기 잡으면 또 언제 이러냐는데요. 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흐름이 계속 약한 모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면 오히려 큰 수익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보다는 제약 쪽이 좀 변동의 시세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제약 쪽이 더 시세를 많이 뿜어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을 선택한 거고 다만 셀트리온이 생산을 해서 헬스케어는 해외, 제약은 국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세 종목 중에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안정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하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을 하거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을 한다. 이렇게 제가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보다는 제약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번 치고 갈 때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기 보유자분들도 많으시고 최근에 이 회장님의 복귀라든지 이 합병 소식들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3사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지만 상승 시에는 제약 쪽이 좀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관련된 이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시그널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303번님께서 이노시뮬레이션 29,000원에 비중 50% 절반 담으셨는데요. 7월 6일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동안 박준혁 전문가님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코멘트를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분할이 됐든 분할이 돼서 새로 상장이 됐든 정말 신규 상장이 됐든 그냥 신규 상장은 상장입니다. 그러면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은 좋습니다. 기업 내용은 좋지만 어쨌든 신규 상장주고 신규 상장주는 당일 공모가보다 더블 출발을 해서 또 상한가 흔히 말하는 따상도 가고 더 치고 갈 수도 있겠고 혹은 이노시뮬레이션처럼 더블 출발했지만 당일 그냥 으로 상승이 마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결과론적입니다. 중요한 건 신규 상장주는 얼마나 더 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무조건 반드시 그 어떤 종목도 30%는 빠집니다. 그 어떤 종목도. 그리고 웬만한 종목은 40에서 60%는 빠집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45,000원 대비 대충 찍어볼게요. 30%라고 한다면 딱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이에요. 31,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은 이 30%보다도 더 아래에서 사서 그나마 다행인데 자 볼게요. 이 종목이 당일 음봉으로 마감할 정도면 엄청 좋은 종목은 엄청 강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 시세가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40%가 빠진 26,000원 또는 60% 지금 이제 한 50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26,000원이나 약 한 16,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29,000원이면 조금 가격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나쁜 가격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비중이 50%입니다. 이 과연 29,000원에 비중 50%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매력이 있느냐 있죠. 있는데 그거는 훗날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노 시뮬레이션 종목이 추구하는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어떤 모멘텀이 저는 추후에는 29,000원을 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 그건 알지 못하죠. 왜냐? 가령 우리가 신규 상장주의 어떤 가령 이게 비유는 안 되지만 다른 한번 종목들도 보세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나 신규 상장주는 상장을 하고 거기에 또 물량이 나오고 소화가 되고 아무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상화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29,000원이면 사실 나중에 훗날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적어도 40에서 60% 빠진 자리를 공략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래서 충분히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다렸다가 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서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 하루도 양봉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 대비 40, 고점 대비 50, 고점 대비 60, 고점 대비 70, 고점 대비 80%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거 아닌 이상 지금은 건들면 안 되고 그냥 관망 이후 턴할 때
한번 다음 전략을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서 턴하는 시점을 잡아보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9547번님께서 원익홀딩스 7,000원에 25%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21년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0%가량 좀 내려온 흐름인데 주목할 만한 흐름이 언제쯤 나와줄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 시청자분님 매수가 대비 지금 거의 반절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홀딩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익 그룹주에 많이 있는데 이제 홀딩스 지주사를 선택은 저도 지주사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주사를 해야 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지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타겟을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 투자하실 때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라는 그룹이나 기업도 IPX도 있고 PNI 그죠? PN 홀딩스 그러니까 원익 그룹이 추구하는 게 이끌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가령 그런 종목들을 하나만 선택을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IPX, QNC, 머티리얼즈, 큐브, PN이 이 많은 종목 중에 왜 하필 홀딩스였는지 그때는 또 올라가고 있었을 테니까 또 그래도 지주사니까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공략하셨을 텐데 지주사는 그렇게 탄력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다음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7,000원을 간다 안 간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언제 가느냐 이건 더 의미가 없죠. 그죠?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고점과 저점 알지 못하고요. 시간상 우리가 고점과 저점, 그리고 시간적으로 언제쯤 뭔가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건 기술적인 지표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이 종목이 언제 갈 거냐라는 마음에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7,000원을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마음을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남은 돈 가지고 그래도 75%의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올라올 텐데 하나만 좀 짚어드리면 여기입니다. 주봉상의 이 주황색 선이 상당히 추세의 중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주황색 선을 회복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장기간 빠질 수 있는데 주가와 이평선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주봉상 이 주황색 선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빠르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길 저도 응원을 하겠고요. 확실하게 5,000원대만 안착이 된다면 충분히 그 다음 또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간적으로는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거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그냥 감안을 하고 다른 쪽에서 먼저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의외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장기전으로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종목 이야기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리뷰로 먼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7월 전에 6월 22일에 공략했던 종목이 포스코 DX였습니다. 벌써 77%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거의 88%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에 저희가 좀 주목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략했던 종목이죠. FST 같은 경우에도 SNS텍과 형제 같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36% 수익권 들어왔고요. 와이팜이 전력 증폭기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전고 부근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신고가까지 이어왔습니다. 또 7월 11일 공략주였죠. SAMG 엔터도 지금 수익권 들어와 있는데요. 4가지 종목들 먼저 리뷰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DX를 보면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더 큰 시장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다만 단점이 뭐냐면 그만큼 큰 시장으로 온 만큼 가령 코스피 이익에 포함이 된다던가 또 가령 에코프로도 지금 코스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LNF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매도에게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썩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승승장구를 못하죠.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흔히 말해 거의 뭐 마이너스 털리면서 에코프로나 지금 그 에코프로의 한을 LNF로 풀었는데 또 LNF 역시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한 쇼키즈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과거에는 공매도가 그 어떤 공매도가 다 이겼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아쉬운 건 이렇게 이제 우리도 포스코 DX가 수익이 나서 좋습니다. 77% 수익입니다. 또 챙길 땐 챙겨가세요. 슈팅이 나올 때마다 챙겨가시고 다만 3일 이평이냐 5일 이평선이냐 정하세요. 그래서 주가가 종가상 3일 이평 혹은 5일 이평 회복하지 못한다, 내려온다. 그럼 또 마무리해주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홀딩하고 슈팅 나오면 또 챙겨주고 오늘처럼. 다만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공매도와 붙어서 쇼키즈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가총액 코스닥이 올라간 거지 전체적으로 섹터나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포스코 DX 마무리까지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FST 역시도 그렇죠. EUV 관련주로서 지금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뭐 30%대 상승을 했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Y 이 깊게 뚫었는데 깊게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단방에 V자로 갖다 붙였다라는 건 하락.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도를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지금 다 두 손 들고 항복을 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제 새롭게 리셋이 되면서 물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내려오는 낌새조차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FST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다. 나중에 훗날 보시면 할 정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Y팜은 저도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드릴 때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다. 까다로운 종목이니까 실전에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또는 좀 스킬 있는 분들이 접근해볼 수 있는 어떤 사례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고맙게도 어려움 없이 쭉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팅이 나올 때마다 챙겨가거나 혹은 3일 또는 5일 이평선이 회복이 안 될 때 또 챙겨가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SAMG 엔터입니다. 이 시세는 그렇게 큰 시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워낙 주가가 바닥권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시한 일에 한 번도 내려옴이 없이 그냥 슬슬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하단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있고 또 아직 어떤 이슈 재료가 더 부각을 받지 못하는 어떤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이것도 어딥니까, 그죠? 요즘 같은 장 10%도 감사합니다. 수익이고 뭐 그렇습니다. 챙길 분들은 챙겨가면 되고요. 기준, 그러니까 티니팡에서 로봇으로 우리가 또 진출하잖아요. 그 이슈 재료가 나왔던 자리 구간이 크게 훼손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든지 기술적이든 뭐든 꾸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해볼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0일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2월에 어떠한 2월 8일에도 급등을 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아니하면서 계속 하락 반등이 이루어지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7월 10일이죠. 이제 미국 메타의 스레드가 단기적으로 엄청 또 우리 시장의 핫을 선보였죠. 그래서 스레드 관련주는 지금 또 최근에 보니까 조정 중이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뭐 기술적인 구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스레드의 AI 챗봇 연동이 부각이 되면서 인포뱅크도 7월 10일에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슈팅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 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잖아요. 위협도 안 했고 오히려 그 윗꼬리를 스무스하게 감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오늘 또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위암 진단을 하고 또 검출하는 의료 AI 또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국내 첫
이제 지정을 받은 제품인데 그 제품이 웨이센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과거에 인포뱅크가 그 웨이센이라는 종목의 메디컬 AI 스타트업인데 그 웨이센이라는 회사를 투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레드 이슈 재료 있고 웨이센이라는 이슈 재료가 있기 때문에 7월 10일에 11,000원 가격대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현재 이슈 재료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 또 우리 주시해볼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인포베크 대응 전략, 좀 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을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전 시그널 웨이버스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협업 공장 구축 소식의 수혜주로 부각받았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의 오늘의 오전 시그널이었습니다. MPC 알아봤는데요.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의 공략주 현대무백스, 박준혁 전문가님의 공략주 인포뱅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